변혁적 리더가 지켜야 될 리더십의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든 분야에서 주목하는 리더십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인데요. 현대 조직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한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데,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조직의 리더든지 반드시 꼭 갖추어야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혁적 리더가 지켜야 할 리더십의 원칙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멘트 1. Network Environment. 한 사람의 리더로서 당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로서 이 세상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초인도 아니고, 또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도 이 지식의 그 물결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그 판단과 평가를 즉각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결단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고급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그 결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처해 있는 그 인바이러먼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인적 자원이 무엇인가? 네트워크 환경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불리한 네트워크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네트워크 환경은 무엇입니까? 자, 리더십의 원칙 1.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멘토 그룹을 형성하라.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이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이 되고 현대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멘토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인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조직에 나아갈 길, 요즘에 그 정치에 보면 비선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 판단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십 원칙, 변혁적 리더가 지켜야 할 리더십 원칙 1은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멘토 그룹을 형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 2는 같은 길을 달려가는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와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 가급적이면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좋겠죠.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물론 좋겠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피곤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또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또 뜻을 합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린서플 3는 조직과 세상을 변혁시킬 고급 정보를 구하고 또 실행 능력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멘트 2입니다. 브레이크 커스텀. 이 변혁적 리더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모든 활동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종교단체의 수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당연히 뭐 굴러간다고 그러죠. 요즘 세상 말로 자동으로 굴러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계에 있는 분은 이미 굉장히 그 루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조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의문을 제기해야 이것이 변혁적 리더로서의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때 당황하거나 성급한 지시를 한 번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emergency situation이 되니까 한꺼번에 명령과 지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위기에 처할 때 너무 많은 지시를 보스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큰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쉽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복잡한 형태의 그 미로 형태의 결과물로 일이 꼬여버리게 된다는 거죠. 일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그 실타래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일이 꼬이고 꼬이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조직이 쇠퇴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일반 회사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라든가 뭐 종교 단체라든가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국제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어떤 이벤트, 국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국가의 정상들이나 관계되는 그 공무원들이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그 회사 조직을 직계형의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팀장 중심으로 개편한 회사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어떤 기안서라든가 기획서, 회사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플랜들을 짜가지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도장 찍었죠. 도장을 찍어야 될 것도 많고 사인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견제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것을 이제 팀장 중심 또 실행 중심으로 많이 바꿔서 실행 단계에서 그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그 조직을 잘 구성한 그런 그 회사나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다 보면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혁적 리더십에서 그 지적 자극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그들의 사고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그리고 가치를 자극하는 그 리더의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자극과 결합이 될 경우에 조직의 그 효율성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 자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자극을 잘 활용하게 되면 조직이 효율성 있게 굴러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혁적 리더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직의 관행을 깨뜨려야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그 커스텀이 있잖아요.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관습이라고 그러는데 관례, 관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조직의 관행을 브레이크 깨뜨려야만 그 조직이 더 효율적이고 더 긴밀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브레이크 커스텀 부분에서 그 살펴볼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원칙 1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문제에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서플 2는 위기 가운데 너무 많은 지시를 내리지 말아라.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라 간단하게 프린서플만 말씀을 드립니다. 프린서플 3는 지적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라. 그 다음에 프린서플 4는 조직의 관행을 깨라 하는 것이죠. 무조건 깨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직의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써져 있는 그 문구 그대로만 가지고서 그냥 조직의 관행을 모두 깬다 그러면 그게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원리나 원칙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잘 응용을 해서 그 환경에 맞게 또 그 리더의 역량에 맞게 그것을 잘 응용을 해야 됩니다. 자, 코멘트 3 파트너십인데요.
변혁적인 리더는 조직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라든가 정보를 갖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의 내부와 또 외부에 존재하는 실세라고 하시죠. 실질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 실권이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에요.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그 실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외시하거나 이 사람들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쫓겨나기도 하고 변화는커녕 이게 조직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자, 먼저 조직의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너서클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도 세력인데요. 이 주도 세력인 조직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핵심층,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리더 혼자만의 힘으로 조직을 변혁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그래도 그 행정가들이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정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지시와 명령으로 리더로서의 외형적인 권위만 가지고 오토리티만 가지고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 있는 그 이너서클을 잘 설득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야말로 변혁적 리더가 해야 될 바로 1차 과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직의 그 성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실세 전문가들을 또 찾아서 그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언론이 이제 그 신문이나 TV 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지원해 줄 때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그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리더들이 그들이 주도하는 변화의 과정에서 바로 이 원칙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십, 내부에 있는 실세 전문가, 외부에 있는 실세 전문가들과의 그 파트너십을 무시해서는 변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변혁이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많은 그 희생과 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파트너십 코멘트 3부분의 그 프린서플을 보면 프린서플 1, 조직의 이너서클을 잘 설득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라. 프린서플 2, 조직의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프린서플 3, 변화의 동맹관계를 구축하라. 자, 이 말이 아주 적합한 말이네. 변화를 위한 동맹관계를, 적을 만들면 안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약 올린다 그러는데 그 심기나 비위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코멘트 4로 넘어가 볼까요? Empowerment and Responsibility. 조직의 변화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이 개인과 조직의 전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지원이 얼마나 적절히 제공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도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외부로부터 압력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때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말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리더가 모든 책임을 지란 얘기죠. 그 팔로워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리더의 책임하에 팔로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성장하는 조직의 전통적인 리더십의 스타일은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관계 중심보다는 목표 중심. 그래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팀 중심보다는 권위 중심, 오토리티 중심이라고 잘 알려져 왔는데, 그런데 이 조직 성장의 더욱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드러나는 것은 리더가 책임의식을 갖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타난 그 리더십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책임의식을 갖고 팔로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혁적 리더는 조직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는데 이 팔로워들을 단순한 조력자, 노무자라고 할까요? 단순한 조력자나 노무자로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는 팔로워를 잘 도와서 팔로워들의 내부에 있는 그 영적인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만 해먹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정말 그 사람의 비전이 달성되는 일을 함께 도모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조직의 공동 목표와 비전이 멋지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영향력은 그 팔로워들에게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비전을 자신감과 열정으로 제시해서 팔로워로 하여금 그런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 영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영향력과 영감적인 동기부여는 조직의 비전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팔로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은 팔로워들은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감적인 동기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 자극이라든가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그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넘버 4에서 리더십의 원리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프린서플 1 책임의식을 갖고 권한을 위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2는 프린서플 2는 권한을 남용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권한을 리더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고 또 책임을 팔로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죠. 유혹이 항상 이 유혹이 있다는 건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정말 진정한 변혁적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린서플 3는 팔로워를 도와서 그들 내부에 있는 영적 잠재력을 일으켜 세워라 하는 것이죠.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줘서 희망을 줘서 팔로우를 도와 그들 내부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린서플 4는 비전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서 신뢰와 존경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압적으로 목을 조여가면서 나 좋아할래, 나 존경할래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전과 낙관적인 전망을 잘 제시하면 팔로워들이 그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멘트 5는 인듀어런스인데요.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는 도중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극적인 위기의 순간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인지 막 혼돈되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런 극적인 위기의 순간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중단하고 만다면 결국 리더십은 페일이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리더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혁적 리더는 초기의 장애를 잘 극복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좋은 상태로 변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참을인자 셋이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러죠? 참을인자 셋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변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이 인내 리더십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리더십이 요구된다. 자, 성공적인 리더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보면 그들은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인내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리더를 잘 살펴보면 좋은 학교 나왔다. 또 무슨 재주가 많다. 언변이 뛰어나다. 학식이 풍부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그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보면 대단한 인내력의 소유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리더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리더는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용기가 있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리더는 결국 실패한 리더입니다. 도중에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였던 그 강철왕 카네기가 있는데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 하나 남겼습니다.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 뭐 유명한 말 같지는 않네. 평범한 말 같은데 이 평범한 말 속에 아주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네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찬스가 온다는 건데,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 변혁적 리더에게 그 인내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고 그 빨리빨리 급하게 뭘 하다 보니까 선택도 빨리 하고 포기도 빨리 하고 잊기도 빨리 하고 모든 것을 다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공과 성숙은 인내의 값을 치른 리더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결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보석이다. 자, 프린서플 1. 당신은 리더로서 참을성이 있는가? 정말 참을 수 있습니까? 프린서플 2. 무슨 일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려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까? 이거 자주 받을 것 같아요. 프린서플 3. 변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인내의 달인이 돼야 된다. 요즘에 이제 달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인데, 인내의 달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변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코멘트 6 히어로 부분인데요. 조직원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일은 그 리더십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프레젠트를. 이게 그 리더십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보상이나 그 선물도 없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칭찬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뭐 그런 책도 있죠. 이 칭찬에는 한계가 없는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넣어서 강한 동기를 갖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성과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직의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작은 성공들이 일어나고 목표가 달성이 될 때마다 구성원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차를 한 대 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회사를 가보니까 이제 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에다가 쭉 사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사인이 다 맞춰진 다음에 이제 차량 그 키죠. 차에 대한 그 키를 이렇게 넘겨주려고 할 그 찰나에 그 매장 안에 그 징 같은 걸 하나 준비해 놨더라고요. 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띵 하고 치는 거. 그래서 그걸 울려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계약을 맺어서 이 그 차량을 구입했다. 그 표시로 이제 징을 찡 치게 되는데, 그 징 소리가 나면 거기에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그 소리와 함께 그 쳐다보면서 박수를 모두 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그 작은 성공의 성과를, 이제 우리 차 한 대 팔았다. 우리 소득이 올랐다. 우리 회사가 지금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 성공의 성과를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으로서, 이벤트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작은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프린서플 1. 팔로워들을 자주 칭찬하는가? 칭찬하십니까? 막 욱박지르십니까? 푸시를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 그 다음에 프린서플 2는 성공의 성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가? 공유하십니까? 혼자만 독차지하십니까? 프린서플 3.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술 문화 말고 팔로워들과의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당신만의 창의적인 파티 문화를 창조하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네요. 지금 그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술 문화 중심으로
조직의 모든 것이 술문화잖아요. 성공했다, 한잔하자, 2차 가자, 3차 가자. 이거 정말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변혁적 리더, 책임을 맡은 그 리더라고 하면은 이거 좀 바꿔보세요. 국가 조직, 또 이 회사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해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미국 기업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서 이 술 문화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그 족쇄, 한국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땐 세계 제1의 두뇌, 세계 제1의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한민족, 한국 민족이고 한국 사람인데 왜 세계 제1, 세계 최고의 국가, 세계 최고의 리더십이 되지 못하는가? 그 몇 개의 그 족쇄들이 있어요. 한계가. 그것을 우리 리더십들이 그것을 그 족쇄를 분해하고 없애버리고 탈퇴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제1등 국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우리나라의 역사, 그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이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소논문을 보니까 그 몽골의 그 징기스칸도 그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구려 발해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근데 이 잘못된 커스텀, 잘못된 문화, 어떤 그 한계를 지어주는 요 몇 가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프린서플 3을 여러분 저 빨간 그 볼펜으로 좀 밑줄을 그으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사회나 구성 그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한번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서플 4는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라. 자기 혼자만 영웅 되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또 이 프린서플 4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한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저기 그 벌레들은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기어 나오질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다른 사람 시기하고 그냥 잘못된 저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 앞서 나가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그거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국가, 이런 체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국가,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변화를 추구하는 이 변혁적 리더는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리더가 이 분명한 명분과 원리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난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위대한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제안드리는 몇 가지 그 한계, 그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과제물입니다.